자,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도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는데요. 자,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. 사실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받아가는 품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들이 생각보다는 견조하다. 특히나 또 장비주 쪽으로의 견조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 있기는 합니다. 어떻게 오늘 또 주도 섹터로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관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가 됐죠. 특히나 멕시코의 추가 관세 25%라는 거는 미국,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주요 생산 공장이라든가 부품 공장들이 멕시코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멕시코의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H7만도가 6%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, 다만 지금 현대차가 1.4%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 기아가 0.3% 강보권에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차이가 좀 일부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뭐 최근에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기조는 월간 기준에서는 뭐 지난 11월 대비해서 3개월 연속 미국의 수출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, 특히나 뭐 1월의 연간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9.6%가 좀 감소됐던 수치.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데이터 집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했었고요. 이 부분은 1월 달에 설 연휴가 좀 다소 좀 길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크게 좀 감소됐던 영향들을 일부 좀 고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2월 달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, 다행히도 2월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.8%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이 조업일수 감소에 관련된 우려감을 제외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 기대감들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. 여기서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사상 최대 판매량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의 일단 전망들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북미 시장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단기간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, 아직 해당되는 어떤 관세 영향도는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특히나 뭐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 이슈는 국내보다는 미국 그리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낙수 효과들은 국내가 좀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출 데이터 자체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특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좋은 수출 기록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, 그럼에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이 부족했던 건 여전히 관세 리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우리가 또 자동차 대표주로 알고 있는 현대차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신저가 기록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. 현대차는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시장에서의 상승 동력들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저는 뭐 관세 리스크가 사실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. 이게 관세 리스크가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2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잘 유지를 좀 했었고요.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일단 뭐 낮은 PBR에 관련된 가치가 좀 반영되면서 작년 6월 기준에서 29만 9,5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에 관련된 일부 기대 요인들이 쇠퇴됐다는 점. 특히나 뭐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일단 관세가 좀 부각이 되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이익 훼손 우려감들이 좀 더 크게 시장의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. 일단 관세가 뭐 우리나라만 추가 관세를 뭐 대폭 뭐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좀 부과하지만 멕시코의 생산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주요 3국,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양산 물량의 이 한 20% 정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추가 관세 25%를 좀 적용받게 되고, 역시나 일본 자동차도 멕시코의 생산 거점, 전체적인 양산 물량들을 좀 대비해 봤을 때 국내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을 좀 미국에 공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그래도 국내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뭐 현실화가 됐다는 것은 차가 안 팔린다기보다는 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 우려 요인들을 일부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만약에 이제 오늘 저점이었던 18만 9,200원을 저점으로 좀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구간은 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
가능한 좀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. 시장의 또 노이즈에 관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최근에 이 대기업들의 동맹이 굉장히 또 산업적으로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. 현대차와 삼성, SDI의 배터리 동맹 관련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인터배터리도 또 내일 개최가 되잖아요. 네네. 그때도 로봇용 배터리를 현대차가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두루두루 좀 살펴봐 주십시오. 네, 현대차가 지금 가장 큰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자동차를 넘어서 자동차 이외에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뭐 전기차에 관련된 뭐 캐즘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로봇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테슬라와 좀 유사한 한국형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충분히 뭐 일부 공정도에 좀 적용이 가능한 뭐 이송 로봇이라든가 어떤 이 공정령에 들어가는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은 좀 단기적보다는 뭐 중장기적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저가 기록은 사실 관세 리스크가 좀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좀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장기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전제라면 충분히 좀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좀 부연드리겠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. 해당된 기술이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특화된 뭐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소재사들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단기적인 향후의 어떤 적용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일단 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보다 인터배터리는 셀사 내지는 소재사들의 단기적 수급일 텐데 오늘도 뭐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사실 뭐 관세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